자, 지난 비디오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K-nearest neighborhood에서는 K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Y-햇을 내놓기 위해서는 K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distance 매트릭 D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파라미터라기보다는 그 파라미터 위에 있는 초모수 하이퍼 파라미터 쪽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얘네들을 배울 수는 없어요. K랑 매트릭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거 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Y햇을 계산을 하는 거지. K랑 그 Y햇을 K랑 그 매트릭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instead we set them at the start of the learning process 말이 그 말이고요. We don't learn from the training data입니다. K랑 디스턴스 매트릭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K랑 디스턴스 매트릭 D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최적의 K랑 D는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셋에 의존해서 언제나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모든 K와 모든 디스턴스 매트릭을 다 시도해보는 게 FM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와 우리의 태스크에 가장 잘 맞는 거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자, 거기에 아직까지 소개하지 않았던, 여기 원노트에 쓰지 않았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i는 1번부터 그냥 라지 n번까지라고 썼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은 라지 n 플러스 1번부터 라지 l번까지로 써놨죠. 별도의 독립적인 데이터셋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얘 가지고는 이렇게 F 만들기에 썼고요. 다음에 자, 그래서 자, K 1nn 뭐 이렇게 L1 뭐 2nn L2 뭐 이렇게 1nn L2 2nn L1 다양한 F를 만드는 방법. 얘로 F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로 F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로 F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로 F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F1, F2, F3, F4 모두 각자의 로직에 따라서 Y햇을 내뱉어 줄 겁니다. 어떤 F가 가장 좋을까요? 자, 그 F1, F2, F3, F4를 비교한다는 건, 자, 잠깐만 다시 얘기할까요? 하이퍼 파라미터 요 K를 1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를 L1으로 할지 L2로 할지, 그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각자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Y 햇을 건설하는 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따라서 F1, F2, F3, F4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선택지가 그 룰 자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Y나 fx 그 룰을 어떻게 평가하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자,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는 별도의 데이터셋입니다. 로는 F1, F2, F3, F4 비교 평가에서 최적의 FI, JK 아무튼 최적 F를,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얘네 중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죠. 최적 그 F1부터 되게 다양한 F의 선택지를 비교 평가하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자, 제가 조금 앞서서 설명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다시 없고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장 여러분들의 이걸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 자체만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고른다라고 칩시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주어졌어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셋입니다. X들이에요. 자, 얘를 트레이닝에도 쓰고 그다음에 얘를 평가에도 써요.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시 주어지는 거죠. 각자가 다시 주어지면은 각자의 가장 가까운 건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럼 자기 가장 가까운 건 자기 자신이니까 가장 그 얘만 가지고 하면은 y 해수로는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레이블만 나오게 되겠죠? 자, 원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가 그러면 언제나 잘 맞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3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같은 거 하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 포함해가지고 자기랑 가장 가까운 두 개, 이렇게 메이저리티 보트하게 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레드였어. 근데 가장 가까운 두 개가 블루야. 그럼 나는 레드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를 Y 햇으로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Y를 레드를 블루로 주게 되니까 이거는 좋은 함수 F가 아니게 됩니다. 언제요? 나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언제나 one nearest neighborhood가 베스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피팅에 쓴 걸 가지고 그게 그래서 뭔가 one nearest neighborhood, two, three, four nearest neighborhood에 대해서 언제나 그 이렇게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F1, F2, S3, F4, F3, F4를 비교하지 않고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지고 F1, F2, F3, F4만 비교를 하게 된다면 언제나 L1, L2 매트릭은 모르겠지만 1, 2, 3, 4 니어리스트 네이버드 중에서는 1 니어리스트 네이버드가 가장 베스트가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난 비디오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F를 만들고 그다음에 one nearest neighborhood L1으로 F1, one nearest neighborhood L2로 F2, two nearest neighborhood L1 매트릭으로 F3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테스트 셋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 있잖아요. 걔네들 이용해 가지고 ynew 만들면 F1, F2, S3, F4 중에서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그 녀석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테스트셋 이용해서 성능 좋은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나중에 밀고 나가면 되겠죠. 이것도 약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테스트 데이터셋을 1, 2, 3, 4 중에 썼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을 썼다는 거고 나중에 자, 이거를 만약에 서비스 단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잘 작동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이 와일드 환경을 재현해줄 그래서 함수를 고르는 F1, F2, F3, F4 과정을 고르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퓨어하게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남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남깁시다. 자, 그래서 보통의 데이터셋은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자, 트레인으로 그래서 트레인으로 F1도 만들고 F2도 만들고 F3도 만들고 F4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F1, F2, F3, F4에 대해서 각각의 밸리데이션 셋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능을 잽니다. 자, 성능을 어떤 식으로 재는지는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성능을 잰다고 치죠. 그래서 성능을 재고 나서 F1, F2, F3, F4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다음에 이 F1을 이렇게 프로덕션에 갖고 갔을 때 얼마의 성능을 줄지 이제 테스트해서 재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너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주어진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누는 건 뭔가 임의로 랜덤하게 나누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F1, F2, F3, F4의 성능이
이 밸리데이션 셋에만 국한돼 가지고 하나가 성능이 튀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랜덤하게 내가 다르게 나눠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여기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F2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F3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 셋은 그대로 냅두고 그 폴드를 그대로 이렇게 테스트 부분을 다섯으로 나눈 다음에 각자가 밸리데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기서 밸리데이션 성능 보고 그래서 민 성능을 봐가지고 그 민 성능이 가장 좋은 그 F1, F2, F3, F4의 모두 그 성능을 봐가지고 가장 5폴드에서 평균적으로 성능이 좋은 하나를 픽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i는 1부터 자,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한 주어진 거는 뭐 만 개라고 하면은 자, n이 만 개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n, m, l이 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만 개의 샘플이 딱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만 개를 임의로 8,000개 대 2,000개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5폴드로 나눈다고 하면은 뭐 1600씩 랜덤하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각자가 각자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때 한번 그 F1부터 F4까지 오류 재고 F1부터 F4까지 오류 재고 F1부터 F4까지 오류 재가면서 5번의 오류가 재개되고 결론적으로 평균을 해가지고 또 오류를 재개되게 됩니다. 그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요. 자, 사실은 이 슬라이드나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한 번쯤은 이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개념을 좀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선수 과목으로 머신러닝을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좀 헷갈린다면은 여러 가지 경로 질문들을 주셔서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도식화로 다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그림에 대해서 자, 그 디스턴스는 고정하고요.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그 네이버드의 개수 K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를테면 첫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했을 때의 그 아큐러시, 그다음에 두 번째 폴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했을 때 아큐러시 각자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이웃의 개수가 이를테면 뭐 50개라고 했을 때 5폴드로 합의모는 밸리데이션 그 성능이 5번 나오겠죠. 걔를 민을 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웃을 뭐 K는 1, K는 2, K는 3, K는 4, K는 5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어디가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뭐 한 10점, K가 한 7일 때가 가장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만 이건 한번 퍼포먼스를 어떻게 쟀는지는 자, 판서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군요. 어디 보자. 자, 정리해서 지금까지 얘기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랑 그다음에 그 디스턴스 정했을 때 YU를 계산하는 로직은 한번 쫙 했고요. 그다음에 자, 이번 슬라이드 하이퍼 파라미터. 잠깐만, 제가 네이밍을 어떻게 했더라. 자, 이게 아까의 그 소단원이었고요. 자, 다음에 이번 역할 하이퍼 파라미터. 자, 일단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는 뭐 KNN 내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랑 밸리데이션 셋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분류기를 쓰신다고 해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로 부를지 이런 건 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 방법을 또 비교하실 때 늘 그 방법을 비교할 때 자체가 그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
자, 은 여러 방법론을 포함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비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셋에서 자, 그래서 뭔가 1nn 뭐 L1 결의 해가지고 자, 여기가 트레이닝 셋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뭔가 지금 F1을 만들었어요. 자, 뭐 2nn L2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F2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 F 뭐라고 할까요? 뭐 F 뭐라고 쓰면 좋을까? 소문자. 뭐 이렇게 F 뭐 10이라고 합시다. 네.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F10도 얻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의 F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10개를 모두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F1부터 F10 어떻게 비교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F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분류 문제에 국한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기본 밸리데이션 테스트. 자, 밸리데이션 셋이 드디어 필요합니다. xi, yi. 여러분, 저 여기서 그냥 i 이렇게 써도 되나요? 미안. 이렇게 써도 되나요? 여기를 i는 계속 n부터 n 플러스 1부터 n번까지라고 하면은 조금 일반성이 없어 보여요. 그냥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i는 1번부터 그냥 다시 또 m이라고 하죠. 아니, 대신 아까 트레이닝 셋이랑 다른, 그러니까 독립적인 데이터 셋.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뭐 10,000개의 데이터 셋이 주어졌으면은 미리 뭐 8대 2대2로 그 데이터 셋을 셔플한 다음에 랜덤하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m개라고 갖고 놨어요. 자, 일단 자, 일단 true 레이블은 yi죠. 그다음에 predict 레이블은 뭐예요? yi 해시입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f에 집어넣어서 온 거고요. 요거 자체는 트레이닝 셋에서 이렇게 배워옴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능 평가 지표. 이제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은 yi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요. yi랑 yi 해시랑 같으면 좋은 거죠. 그럼 yi랑 yi 해시 같은 그 인덱스 i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그래서 정분율을 좀 오타나 죄송합니다. 5분율, 이렇게 정분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m개 중에 자, 어디 보자. 맞게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마친 i의 수라고 할까요? 무슨 뜻이에요? yi랑 yi 햇이랑 같은 녀석의 수죠. 인디케이터 펑 지시함수 이용해가지고 써볼게요. 자, m분의 sum i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맞으면은 여기 그 i에 대해서, 기본 i에 대해서 이 인디케이트 지시함수가 맞게 했으면은 yi랑 yi 햇이랑 같으면 1이고 yi랑 yi 햇이랑 같지 않으면 0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맞힌 i가 전부 다 맞았다. 그러면은 이게 그 분모가 m이 되겠고, 하나도 맞은 게 없으면은 분모가 그 분자가 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뭔가 오분율은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라고 쓰고요. 아니면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라고도 습니다. 오분율은 자, 판서가 글씨가 더러운 건 죄송합니다. 오분율은 반대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n분의 1 i부터 m까지 지시함수 yi랑 yi 해시랑 같지 않은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n분의 틀린 i의 수, 맞았다 틀렸다는 거는 yi랑 yi 해시 맞았다는 거고 아니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그 밸리데이션 셋이 있으면은 밸리데이션 셋의 그 샘플 m개에 대해서 yi hat m개 모두 계산해 줄 수 있고 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도 트루 레이블 yi 다 있으니까 이제 아큐러시나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F1에 대해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가 뭐 이렇게 30%가 맞았다. 아니면 뭐 31.4% 맞았다. 아니면 38% 맞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F10이 가장 뭐 괜찮게 이게 38%가 가장 높은 GPU였다. 그러면은 이제 F10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 최종 모형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뭐야 이를테면은 이렇게 여기 어디 갔어? 그 슬라이드 76페이지에서 여기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F10 골랐으니까 여기 렉처 노트 기준으로 F10을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은 그 F10이 진짜로 라이브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의 성능을 뽑아줄지 좀 예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테스트 셋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fold 클러스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자, 맨 처음 여기서 이 밸리데이션 셋을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호명을 했는데, 자,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똑같은 8,000개의 데이터셋, 이렇게 여기가 많이었다고 치면 여기 2,000개 남겨두고 이렇게 8,000개 있었다고 치면은 1,600개씩 꾸러미를 만들어 준 다음에 각 꾸러미가 그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밖에 있는 꾸러미 6,400개는 트레이닝 셋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아큐러시를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를 이렇게 뽑아낸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 정리 설명은 대충 판서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야, 밸리데이션 셋 필요하다. 언제 필요해요? 여러 개의 그 분류의 선택지가 있을 때 그 분류들이 평가할 때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비디오에서 대충 지금 이론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은 사항이랑 그다음에 강의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마무리 시켜